안녕하세요. 홈메이킹 빵빵교실의 이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병우입니다. 김대님, 네. 제가요, 지난 시간에요, 우리 맛있는 걸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사과파이도 만들고 그랬는데, 집에서 했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커피 한 잔과 함께 식빵이 먹고 싶은 거 있죠? 아, 네. 실질적으로요, 비 오는 날은 제과점에서 식빵 매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따뜻한 커피에 식빵을, 쫄깃쫄깃한 식빵을 많이 들고 계시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드디어 이 이스트가 출연을 한다면서요? 네네, 이스트가 들어가는 빵을 만들죠. 예,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빵빵교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는요, 제빵 종목에 도전을 해봅니다. 첫 종목이 바로 우유식빵인데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제과와 제빵의 차이점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자, 이스트가 들어가고 발효를 거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빵. 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을 제과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근데 보통 케이크 같은 거는 빵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케이크는 아니죠. 전부 다 과자죠. 제과죠. 네, 제과죠. 예. 근데 그 네. 이스트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3번 정도를 거치는데요. 네. 1차 발효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런 다음에 원하는 크기로 분할을 해서 또 중간 발효를 또 줘요. 네. 그 다음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2차 발효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걸 쉽게 이해를 한다면 하루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밥을 먹고 그걸 네. 1차 발효, 네.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중간 발효, 네. 저녁을 먹고 2차 발효, 아. 그다음 잠잘 때 오븐에다 구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시간이 제가보다는 좀 더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제빵의 생명이라면 발효거든요. 네.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생물한테 잘해주느냐. 모든 조건을 정확히 만족을 시켜줬을 때 그 이스트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빵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제빵 종목인 우유식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함께 보시죠. 우유식빵의 재료는요, 강력분, 우유, 이스트와 이스트푸드, 소금, 설탕, 쇼트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발효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요것, 이스트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스트도 근데 생 이스트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나 보죠? 네, 이스트 종류가 크게는 2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생이스트와 드라이 이스트로 나누거든요. 예. 근데 생이스트는 수분 함량이 약 70% 정도로 좀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드라이 이스트는 수분 함량이 약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요거는 근데- 좀 구입하시기 참 좋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다 제과점에 생이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온도하고 가장 민감한 관계가 있거든요. 일단 7도 이하 정도의 온도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이스트는 7도 이하에서 휴면 상태, 겨울잠을 자거든요. 네, 지금 네.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동안인가 봐요. 그죠? 지금 이제 밖에 나와 있어서 활동을 하기 아무도 시작하는 안 거죠. 움직이는데요? 네. 자, 근데, 그러면. 네. 왜요, 선생님? 움직이는 걸 느끼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따가요. 네, 이따가 네, 느껴보겠습니다. 네. 자, 우유식빵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제일 먼저요. 네. 자, 빵은 전부 다 기계로 반죽을 하거든요. 웬 항아리를 준비하셨나요? 네, 좀 항아리 치고 좀 약간 좀 큰 편인데요. 네. 자, 믹서기에다 반죽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집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실 때는 손으로 반죽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손으로 반죽하실 때는 칼국수 반죽이죠. 예, 예.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딱 돼요. 네. 자, 오늘은 기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밀가루, 가루 종류를 넣습니다. 밀가루. 예, 밀가루와 자 밀가루 중에서는 여기다 강력을 쓰죠.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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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동안은 전부 다 박력을 사용했는데요. 예. 제빵에 사용하는 것은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네. 강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예. 자, 이 안에는 아까 다른 재료도 넣었어요. 가루 재료, 이스트 후드도 집어넣고요. 예. 이스트푸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이스트 후드, 이스트의 먹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이스트의 영양을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예, 분간이 가루 안 종류를 되는데요. 체질해서 넣고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유를 넣고서 예. 자, 여기 보면은 설탕, 소금이 있는데 같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러세요? 자, 요것을 기계로 다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예. 우유도 넣어야 되나요, 지금? 아니, 지금 이스트까지 넣으셔도 돼요. 이스트까지. 자, 이스트까지 네. 넣으시고 기계에다 놓고서 우유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반죽이 되는 건가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돌려주면 되는데요. 네. 일단 이거 가서 기계를 한번 설치를 네, 해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제가 우유를 들고 네, 따라갈게요. 우유를 들고 오십시오. 쇼트닝은 지금 안 넣으시는 거예요? 예, 쇼트닝 클린업 단계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네, 기계도 시험장에 가시면은 전부 다 이 정도 크기의 기계입니다. 오, 굉장히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리가 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루 종류가 완전히 섞이면은 2번 이제 우유를 넣어주십시오. 예. 네. 한 번에 다 넣으면 돼요? 네, 한 번에 다 넣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자, 우유를 넣었거든요. 네, 우유를 다 이제는 넣으셨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1단으로 저속으로 해서 한 2분 정도 돌려주시면은 네. 반죽이 한 덩어리가 돼요. 아, 예.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이제 쇼트닝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자, 기계 소리가 큰 관계로 2분 동안 빨리 들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반죽이 끝났어요. 그러면 발효를 줘야 돼요. 발효. 네, 1차 발효. 1차 발효. 자, 이런 그릇을 이용해서 뿌려주시고. 밀가루죠, 이렇게. 그냥? 네, 밀가루 뿌려주시고. 네. 밀가루는 반드시 강력을 사용해 주시고요. 아, 덧가루도요? 그렇죠. 덧가루는 네. 반드시 강력. 반죽이 강력이기 때문에 자, 네. 이렇게 넣으셔갖고. 자,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예. 그냥 놔두면 돼요? 이걸 발효실에 넣어야 돼요. 발효실에? 네, 이스트는 상당히 좀 성격이 좀 까다로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빵을 이해하시려면은 이스트를 애인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차 발효실의 온도는 네. 27도입니다. 27도? 27도. 이 반죽의 결과 온도도 27도. 예. 이게 온도가. 네. 네. 근데 발효실이 만약에 집에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발효실이 어떡하죠? 없을 경우에는 이스트가 좋아하는 1차 발효의 온도. 네. 그게 아침 식사의 온도가 27도거든요. 27도. 그러면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면 한 24도에서 27도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습도는 75에서 80%인데요. 네. 빵 반죽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젖은 헝겊 있죠? 행주 같은 것도? 예, 행주 같은 거 깨끗한 면포 같은 걸로 네. 따뜻한 물에 빨아서 딱 덮어주시면은 아. 습기가 있으니까 빵 반죽이 마르지 않고 네. 실온에 놔둬도 27도는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발효가 되겠죠. 너무 그러면은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이스트가 너무 뜨거운 거 싫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발효가 너무 빨리 일어나고 신경질을 내기 때문에 아. 나중에 빵이 엉망으로 네, 나오죠. 성격이 좀 무서운 애군요. 좀 이스트. 까다롭죠. 네. 이렇게 모든 이스트가 원하는 조건을 다 맞춰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발효 정도를 어느 정도 지키냐면은 아침 식사라겠죠. 1차 발효는. 네. 이 빵 부피의 3배에서 3.5배. 네. 지금 여기 있는 부피보다 3배 정도로 커지면 된다는 그럼 얘기예요.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 요 정도. 오. 부피이기 때문에 요 정도 커질 겁니다. 예. 그 정도 됐을 때 1차 발효점을 찾거든요. 네. 그리고 눈을 감고서 빵 반죽을 손으로 딱 만지면은 네. 안에 가스가 잡힙니다. 그래요? 탄산가스. 이스트는 살아있는 생물이겠죠. 유기물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당, 설탕을 먹고서 탄산가스, 알코올 뭐 이런 향 같은 걸 방출을 하거든요. 네. 그 탄산가스가 막혀 있으니까 탄산가스 손에 잡히는 상태를 1차 발효점을 찾으시면 돼요. 예. 네. 자, 이스트를 A입니다. A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빵을 이해하시는데 그만큼 빨리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믹싱이 끝나기 전에 1차 발효실에 한번 넣어볼까요? 네. 위에 이제 비닐을 덮어주시고요. 비닐 덮고 네. 처음 부피의 3배. 3배. 1차 발효실의 온도 27도. 습도는 마르지 않는 조건. 그 그러면 정도까지. 대략 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인데요. 30분? 좀 시간이 좀 짧게 가져가고 싶으면은 이스트를 좀 더 넣어주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자, 발효실로 발효실에 가져가 볼까요? 넣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븐 밑에 발효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온도를 맞춰 놓으셨고, 네,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약간 따뜻한 정도겠네요. 27도면. 그렇죠. 예. 30분 뒤에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와, 정말로 콧병이 됐어요. 네, 처음보다 2배 정도로 부풀어 올랐죠. 네, 그죠? 지금 중간 발효를 한 건데요. 네, 중간 발효 10분 뒤에 이 정도 부피 병상이 되거든요. 자, 중간 발효를 시켜주는 이유는요. 네. 성형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1차 발효 끝난 다음에 분할해서 둥글리게 했을 때는 반죽이 딱딱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아주 부드럽죠. 어머, 말랑말랑해요. 네, 이것을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밀대를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식빵 종류는 거의 다 밀어 펴서 하거든요. 네. 위에 밀어붙지 않게 밀가루 살짝 뿌려주시고 바닥도 좀 뿌려주시고요. 네. 자, 밀대 여기 있습니다. 자, 반죽을 갖다가 네.
작업대에 놓으시고 밀어 펴니다. 소리가 나죠? 하고 뭐 바람 빠지는 소리 나는데요? 이게 탄산가스가 빠지는 소리예요, 가스가. 어머. 혹시 실수를 저도 의심하고. 간혹 받으시겠어요, 이거.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두께를 균일하게 밀어 펴주시고. 네. 두께를 소리 날까봐 무서워서 못 하시는군요. 오해할 사람 없습니다. 가감하게 네. 계시죠.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옆으로. 네. 자, 뒤집었죠? 요거 3등분으로 접어주시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너무 세게 당겨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것을 여유롭게 약간 편안하게 3등분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시고요. 이런 움직여요. 가스는 이렇게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회를 살짝 접어주시고. 위를 한번 또 네, 3등분인가요? 살짝 접어주시고 그냥 그대로 살짝 말아주세요. 말아서 끝나는 부분을 갖다 손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예. 자, 이런 모양이 되고. 네. 네. 여기를 이 부분을 눌러서 접합을 해주세요. 붙여주라는 말씀이세요? 네. 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운데로 가게.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운데. 예, 이렇게 되게. 그것도 순서가 그리고- 있어야 돼요? 예, 이음새가 밑으로 가게. 왜냐면은 먼저 한 것이 발효가 좀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경 씨는 여기 지금도 발효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스트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 세 개가 하나의 한 빵. 예, 빵 한 개가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건가 보죠? 세 네, 개가? 그렇죠. 예. 이음새가 반드시 밑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네. 자, 이 펜은 코팅이 돼 있어도 한번 쇼트닝 같은 거 살짝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쉐트닝으로. 예, 아니면 기름으로요. 자, 그래서 세 개를 잡으셔갖고 간격을 똑같이 맞춰서 놔주세요. 간격을 정확하게, 편안하게, 똑같이 간격.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네. 그죠? 양말 같습니다. 한 세트는. 네. 자, 이스트가 또 냄새도 나네요. 자, 이렇게 살짝 눌러주십시오. 누를까요? 예, 눌러서 밑에가 좀 편안한 모양이 되게끔. 자. 네, 좋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뭘까요? 2차 발효입니다, 이제. 2차 발효. 예,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요 빵 반죽이 팬보다 1cm 올라올 때까지 키워줍니다. 이게 또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죠. 1cm 정도 올라왔을 때 오븐에 굽기를 해주면 돼요. 예. 네, 자, 그럼 2차 발효를 한번 시켜볼까요? 발효. 자, 철판에 놓고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네. 자, 이렇게 놓고 같이 발효실로 같이요. 가서. 네. 네. 해주시고요. 부드러운 맛의 우유 식빵 만들기. 먼저 쇼트닝을 제외한 전 재료, 그러니까 강력분, 우유, 이스트와 이스트푸드, 소금, 설탕을 한꺼번에 믹싱볼에 넣고 1단으로 수화를 시킵니다. 한 덩어리로 섞이면 쇼트닝을 넣고 글루텐 막이 잘 형성될 정도로 믹싱을 한 후에 1차 발효를 하고요. 가스가 차고 부피가 3배로 부풀면 분할을 하고 중간 발효를 시키죠. 그리고 가스 빼기를 해서 말아준 후에 팬닝하고 구워내면 맛있는 우유 식빵이 완성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오늘 단과자빵의 일종의 단팥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과자요? 단과자가 뭐죠? 단과자는 설탕의 함유량이 10%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을 단과자라고 하거든요. 예. 식사 대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간식이라든가 그럴 때 쓰는 것을 단과자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단팥빵, 그러면 단과자 종류인 단팥빵에도 이스트가 들어가나요? 네, 이스트는 필히 들어가죠. 빵이니까요. 빵이니까 들어가겠군요. 네. 오히려 이스트 함유량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요? 예, 설탕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발효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맛있는 단팥빵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먼저 보시죠. 단팥빵의 재료는요, 강력분, 물, 이스트푸드, 소금, 설탕, 마가린, 탈지분유, 그리고 계란, 파당금을 준비하시면 1단계 통과! 네, 단팥빵. 단팥빵은 근데 아까 전에 만들었던 우유 식빵하고는 좀 만드는 방법이 틀린가요? 똑같은데요. 네. 예, 스트레이트법이라고 해갖고 전 재료를 한 번에 넣고 믹싱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예, 제빵에는 반죽법이 크게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스트레이트법. 일반 제과점에서 한 95% 이상이 전부 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넣는다고 해서 스트레이트법. 예, 그렇죠. 만들기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예, 쉽죠.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단팥빵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식빵 종류는 아까 믹싱을 4단계 후반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네. 식빵하고 오늘 요것은 이제 단팥빵이거든요. 단팥빵, 단팥빵은 단과자빵이라고 해요. 예. 설탕의 함유량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단과자, 그죠?
10% 이상이 들어가면 단과자빵이라고 네. 하고 이하가 들어갔을 때 식빵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 이것은 단팥빵, 단과자빵의 일종이죠. 만드는 방법은 빵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 재료를 넣고 믹싱 스트레이트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그 방법을 한번 믹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우유 식빵 만들었던 그 통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 통에다가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밀가루하고 여기에는 이스트 푸드가 같이 들어가 있죠? 자, 고온 체에다 거르신 거죠? 네. 자, 채로 빵은 반드시 밀가루는 전철에다가 갈라주는 거, 체질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설탕. 네. 자, 설탕하고 요것은요. 예. 아까 좀 넣어놨어요. 좀 진행상 빨리 진행하시고. 미리 가루 동영상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스트. 네, 내시고. 예, 가루 종류와 이스트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우유는요? 물. 이건 이제 물로 치고 있어요. 아, 단과자는. 단팥빵은? 물론 이제 우유로 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가정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하신다면은 네. 우유를 넣으시면 되겠죠. 예. 근데 알겠습니다. 우유를 넣으실 때는 물량보다 10% 정도 늘려서 더 많이. 예, 우유에는 고용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계란하고요. 계란하고요. 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좀 갖고 오실래요? 계란도 들어가요? 네, 계란이 들어가죠. 이 단팥빵에는 예, 계란. 단팥빵은 예. 식빵은 좀 담백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식빵 종류는 대개 샌드위치라든가 조리빵을 많이 해 먹잖아요. 예. 그래서 계란을 넣지 자. 않습니다. 지금 넣을까요? 네, 지금 넣으십시오. 자, 그럼 자. 붓겠습니다. 다 넣으시고요. 네. 예. 자,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지, 버터는 아직 안 넣고 있죠. 네. 그죠? 버터는 반드시 전 재료를 넣고 2분 동안 돌려준 후에 네. 1단계 지난 후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넣어주는 거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단계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일단 올려주시고요. 이걸. 네, 단팥빵도 지금 1차 발효가 끝났거든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부풀었어요. 네, 그죠? 네. 자, 이거 비닐을 떼내고요. 네. 떼내고. 역시 중간 발효가 들어가나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모든 빵은 1차 발효, 중간 발효, 2차 발효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산가스가 잡히고 손으로 눌렀을 때 그 자국이 남고 네. 네, 이 상태가 1차 발효가 끝난 점이죠. 예. 자, 그래서 반죽을 한번 꺼내볼까요? 네, 반죽을 꺼내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지려요. 예, 좀 지른데요. 반죽에 살짝 한 예, 번에. 살짝 이렇게 해서 여기다 칠해야죠. 예. 안 해도 돼요? 가루를 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것은 45g 분할이거든요. 아까 우유 식빵은 170이었는데요. 네, 45g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네. 움직이네요. 예, 이렇게 정말 해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잡아주고, 끊어줘갖고, 잡아줘서 끊어줘서 끊어줘서. 45g. 45g. 시험에 가서는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잡으시고. 시험에서는요? 예, 시험에서는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왼손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골 밑으로 딱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둥글리기, 이렇게. 전 둥글리기는 잘 예. 못하겠네요. 자, 둥글리기는요, 네.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손 한번 왼쪽 손 줘보세요. 네. 자, 어디가 좀 가려워. 손바닥이 좀 가려워. 그러면 긁어야죠. 그죠? 네, 네. 긁을 때 손가락과 손이 전부 다 닿아요. 긁어줘야 되니까. 그죠? 네, 네, 그렇죠. 그죠? 여기에다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반죽만. 반죽만, 자, 예. 제 그걸 넣으시고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반죽을 넣으시고, 아까 그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돌리고, 돌리고. 그러면 긁어주는 거니까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에 반죽이 물려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어머. 그렇게 한번 마술 해보세요. 같아요, 마술.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자, 비닐을 씌워서 중간 발효 실온에서 10분. 10분. 그럼 2배 정도도 부피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발효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단팥빵이 지금 중간 발효가 끝났거든요. 네. 아까 우유 식빵 할 때와 마찬가지로 많이 부풀었어요. 그래서 부피가 2배 정도로 부풀어 올랐거든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원하는 만큼의 앙금을 넣어갖고 네. 성형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앙금은 일반적으로 한 30g 정도 넣어줍니다. 속에다가요. 예. 자, 빵 반죽을 갖다가 네. 전전 시간에 우리가 밤만지 했잖아요. 네. 그죠? 거의 밤과자. 예, 밤과자요. 밤과자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스를 빼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하셔서 앙금을 갖다 30g 정도, 30g. 네, 잡아서. 대강 어느 정도일까요?
숟가락, 큰 밥 숟가락 예, 정도? 한 숟가락 정도, 이 정도. 밥 한 숟가락 정도? 이거 자, 약간 안 될 것 이렇게 같아요. 해서, 자, 눌러서. 같은 방법으로 넣으면 되나요? 예, 그렇죠. 예.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밤과자처럼 이렇게 하셔갖고, 가운데 들어갔을 정도 됐을 때, 위에를 이렇게 살짝 아무려 주시면 돼요. 돌리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잘하셨습니다. 네. 첫 시간인데, 둥글리기로 터득하셨거든요. 단과자빵.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단팥빵을 왜, 제과점 가서 사드실 때 보면은, 가운데에 막 이렇게 뚫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넛처럼. 예, 동그란데 가운데 쏙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그냥 눌려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두 가지 방법으로 한 모양을 한번 오늘 잡아볼게요. 아, 그래도 모양을 내는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가운데 도넛처럼 모양을 만드는 거. 네. 물론 이제 여기에 요걸 만드는 또 도구도 있어요. 예. 전구 같은 걸로 돼갖고 그것도 있는데 만약에 도구가 없을 경우 가정에 다 계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란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계란으로. 계란을 바로 대면은 또 위생상 또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세워주시고 예. 비닐 위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 바닥이 물론 이제 나올 때까지? 그죠, 바닥이 보일 때까지. 자, 요 반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신다든가, 네. 다른 기구 같은 걸로 사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나머지 3개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평평하게요. 호떡 같은데요? 예, 호떡 같죠? 호떡을 좋아하시는군요. 자,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딱 잡혔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네. 화장을 해줘야 돼요. 화장. 그죠? 이스트는 자기가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원한다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이스트가 원하는 모양을 다 지켜줬으니까 계란 마지막으로 노른자인가요? 전란을 갖다 완전히 풀어서 아, 그렇죠. 예, 위에서 이제 계란 전란을 이렇게 칠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계란물이 어느 한쪽에 고이지 않게끔. 네. 빵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스트에 대한 성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스트를 애인으로 만든 다음에 네. 애인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음. 그걸 정확히 지켜주신다면은 네. 가장 맛있는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란물까지 모두 입혔거든요. 이제는 네. 오븐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죠. 2차 발효가 아, 남아있죠. 맞다. 2차 발효를 해야 되는군요. 2차 발효 후에 오븐에 들어가면 되겠죠. 예. 2차 발효의 온도는 아까 말씀드린 35도에서 43도. 예. 만약에 가정에서 만드신다, 시청자가 집에서 만드신다. 네. 그러면 요즘 베란다 같은 데 나오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다 덮어놓으면 충분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차 발효기로, 발효. 발효실로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콤한 단팥빵 만들기. 먼저 강력분, 물, 이스트, 이스트에도 소금, 설탕, 탈지 분유와 계란을 넣고 1단으로 수화시킨 후 덩어리가 되면 마가린을 넣고 최종 단계까지 반죽합니다. 그리고 1차 발효를 거쳐 손가락 자국이 남고 가스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요. 분할을 한 후에 중간 발효를 거칩니다. 이제 가스 빼기를 하고 팥 앙금을 채워서 모양을 만들죠. 그리고 노른자 불칠을 하고 2차 발효를 시킨 후에 오븐에서 구워내는 단팥빵 완성! 네. 단팥빵부터 한번 볼까요? 네. 겉에가 색깔이 먹음직스럽게 아주 이쁘게 잘났죠.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충전물이 들어가는 것은 밑에 색깔도 좀 위에랑 똑같이 좀 진하게 놔야 돼요. 아, 아래도. 그렇군요. 단팥빵 같은 경우는 밑에 색깔 좀 진하게 내주시고 네. 이것도 모양이 아주 이쁘게 잘났죠. 가운데가 일어나지도 않고. 자, 이 단팥빵을 만들 때는 그럼 색깔만 주의하면 되나요? 색깔하고 나중에 이걸 잘랐을 때 앙금이 균형 있게 들어가 아, 있어요. 잘라볼까요? 이 가운데 딱 균형 있게 들어가는 균형 것이 있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만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네, 동그란 것도 지금 이거는 괜찮나요? 약간 예. 이쪽으로 몰린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요, 아주 좋게 잘 돼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예, 아주 어우, 이거 정말 괜찮아요.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계란으로 가운데 누르는 딱 과정에서 약간 좀 몰릴 수도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죠? 가운데 쪽에. 예, 아주 좋습니다. 식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점을 주의해서? 식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개가 네. 높이가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아. 사냥을 할 경우는 네. 식빵의 시험 품목이 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네. 전부 다 성형하는 방법이 산형이라고 해서 토스트 식빵으로 해요. 네. 그러면은 세 개가 높이가 균일하게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 이음새가 찢어지는 게 없어야 돼. 터지지 지금 않고. 딱 붙어 있거든요. 예. 이 잘못해서 이게 막 벌어져 있는다든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성형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말 경우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옆면이 너무 많이 터진다든가 한쪽이 띄어진다든가 네. 일단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색깔. 네, 색깔이 다 똑같이 이쁘게 잘 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도 약간 색깔이. 예, 옆면도 색깔이 나야 되고 윗면도 색깔이 나야 되고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 제빵이죠? 네. 어떤 종목이죠? 자, 다음에는 소보로하고 트위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보로와 트위스트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가꾸운 빵의 구수한 냄새가 여러분 주방에도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